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0 아래 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탄식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0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0 아래 탄식. 우리들은 누가 먼저 끄집어낸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날에 이태리의 정원이든가 마도리갈이든가 메뉴에트 등등의 멜로딩을 부르던 시절의 해상을 말하여 본다. 알은 가냘픈 탄식을 내어 뿜으면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청춘의 해상에 의하여 산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언젠가 알과 같이 불란서 영화인 창살 없는 감옥을 볼 때 여자 감화 원장이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에 와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애당초부터 알이 무작정 좋아서 사랑하여 왔었다.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서 영영 망해가지고 또 알의 일생도 망쳐먹고 나는 알에게 알씨,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었고 있다가 알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소망을 단심으로 그 일생 동안 살아가는 희구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체념에서 오는 말같이 나에게 들리고 나는 나의 온 전신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그는 H씨,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들은 병을 고칩시다. 나를 위해서라도 병을 꼭 고칩시다. 병만 나으면 우리들은 어느 모로 보아도 남의 못지않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H씨, 용기를 내어주시오. 나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몸이지만 아래 말에는 또다시 전신이 오싹하여지는 것이다. 나는 알에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할 것 없을 것 같이 깨달았다. 밤이 늦어서야 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생은 알의 집까지 전송하여다 주는 것 같았다. 라고 챕터 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 끄집어낸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날에 이태리의 정원이든가 마도리갈이든가 메뉴에트 등등의 멜로딩을 부르던 시절의 해상을 말하여 본다 라고 챕터 50을 열고 있는데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알이 틀어놓은 축음기에 맞춰 지난날 즐거웠던 음악들을 섭렵했나 봅니다. 음악을 보면 참 지적이지요.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이라든가 듣기에도 생소한 마도리갈이라든가 메뉴에트 같은 멜로디에 푹 빠져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날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남정네가 술자리에서
거품 물고 씨부리는 군대 이야기처럼요. 여기서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것은 원제 가든인 이태리, 에르윈 작곡, 이하연 작시, 1936년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가 부른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도리갈이라고 하는 것은 4, 6 성부로 구성된 자유로운 형식의 무반주 합창곡으로서 서정적인 단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트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박자의 우아하고 약간 빠른 춤곡을 말하는데 프랑스 민속춤 브랑르 드 푸아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궁정 미뉴에트는 작은 스텝을 밟으며 점점 느려지고 격식을 차리게 되었으며 화려해졌다 하겠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별히 고안된 안무 형태나 대형을 이루며 추는 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서로 어우러지는 음의 흐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가냘픈 탄식을 내어 뿜으면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청춘의 해상에 의하여 산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언젠가 알과 같이 불란서 영화인 창살 없는 감옥을 볼 때 여자 감화 원장이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에 와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감상하고 나서 알이 소회를 털어놓았나 봅니다. 가볍게 한숨을 내어 쉬면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청춘의 해상에 의하여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하운과 함께 보았던 불란서 영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자 감화 원장이 했던 대사였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 대사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간다는 고백이네요. 여기서 가냘픈 했는데 형용사로서 가냘프다의 활용형으로서 가늘고 연약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불란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프랑스를 얘기하는데요. 서유럽에 있는 공화국으로서 수도는 파리라 할 수 있겠고요. 중세에는 서프랑크 왕국에 의해 민족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17, 18세기에는 유럽의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하겠습니다. 1789년 혁명으로 공화정이 성립되었으며 1958년 이후 드골에 의해 제5공화정이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은 라틴계이며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라 하겠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제작된 레오니드 모기 감독의 1938년 드라마 영화라 하겠습니다. 애니 듀코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화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원의 이전 말로서 소년원 원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당초부터 알이 무작정 좋아서 사랑하여 왔었다.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서 영영 망해가지고 또 알의 일생도 망쳐먹고 나는 알에게 알씨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누이 동생의 동기동창인 알과 사귀면서 무작정 사랑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였던 게지요. 진행자 역시 누이 동생의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아가씨와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있어
그다지 좋지 않더군요. 문둥병이라는 계질로 인하여 망해버린 인생으로 하여금 혹 아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은근슬쩍 아래 마음을 떠보려는 요량으로 하우는 아래에게 앞으로 어찌 하려느냐 물어보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애당초라고 하는 것은 당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영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런 뜻이 되겠고,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있다가 알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소망을 단심으로 그 일생 동안 살아가는 희구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체념에서 오는 말같이 나에게 들리고 나는 나의 온 전신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뻔한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 다른 말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 아렉에서는 허튼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듣는 하우는 뉘앙스에서 느끼게 되지요. 어쩔 수 없는 체념에서 뱉어내는 말이라고요. 하운이 그렇게 느꼈을 뿐 절대로 알은 진심으로 전한 말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이윽고라고 하는 것은 얼마쯤의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조금도, 아주, 완전히 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나 의의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치 않을 정성어린 마음, 그리고 희구라고 하는 것은 바라며 요구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전체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는 HC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들은 병을 고칩시다. 나를 위해서라도 병을 꼭 고칩시다. 병만 나으면 우리들은 어느 모로 보아도 남의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HC 용기를 내어주시오. 나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표정을 보니 어떠한 낙담을 느끼고 있다는 낌새를 챘는지 쐐기를 박듯 안심할 수 있도록 한마디를 거드네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몹쓸 계질에서 벗어나 남부럽지 않게 새 삶을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들의 학력으로 보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만했을 테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알이 얼마나 영민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확실한 내주의 여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몸이지만 아래 말에는 또다시 전신이 오싹하여지는 것이다. 나는 알에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할 것 없을 것 같이 깨달았다. 밤이 늦어서야 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생은 알을 아르 집까지 전송하여도 주는 것 같았다라고 챕터 50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 대박을 단숨에 들이키고 정신이 몽롱하지만 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가 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알을 생각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겠지요. 알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었던 게지요.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라는 묘약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건아하게라는 것은 술이 취한 정도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어지간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싹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몸이 갑자기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 했는데 이해하여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입이라고 했는데 챕터 51 패망하는 일본 108페이지에 보면 하는 수 없이 인력거를 불러서 낭민정 알의 집과는 등 사이 가까운 헌병대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낭민정 근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통신 등을 다른 장소로 전하여 보냄을 뜻하나 여기서는 집까지 동행하여 데려다 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3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1 패망하는 일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랑새 제8집이 사진과 같이 12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